특가 할인 대잔치합니다. 이봉규TV. 무주의 명품 천막 90뿌리를 이 한 통에 담았습니다. 숟갈로 떠 드시면 되고요. 드시기 좋게 요것도 서비스로 드립니다. 맛도 좋습니다. 뇌혈관 건강, 치매 예방, 두통, 이명 있으신 분, 기침 달고 사시는 분, 기력 회복에 이것만한 거 없습니다. 전화하십시오. 네, 김영윤 소장 모셨는데요. 조국이가 뭐 한동훈 특검을 한다면서 나 어이가 없네. 이거 미친놈 아니? 근데 미친 사람인가? 왜 이러지? 아니요. 근데 사실 큰 범위 안에서 이게 뭐 정신적인 것을 좀 파악해 보면 정상의 범주에는 벗어나 있다. 그거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비정상이다라는 게 정확하게 맞죠. 미친 거라는 데는 취소하겠습니다. 미친 거에는 제가 취소하고 비정상이다. 비정상이죠. 이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고, 이게 정상적인 사고에서 이 사람을 해석하기에는 내가 아파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지 않으세요? 조국이라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 그렇죠. 근데 3월 12일 날에는요, 이 조국이 특검법을 발의하겠답니다. 한동훈 특검법. 네네네. 저는 뻔뻔해도 이래 뻔뻔할 수는 없다. 진짜 심하다. 교도관들이요, 그 교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대요. 교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의외로 그 폭력범들이 아니래요. 사기꾼들이 교화가 안 된대요. 교화가 가장 힘든 부류가 사기꾼들. 본인의 사기에 대해서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교화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아프다. 자기 자신을 사기치는구나, 결국은. 스스로 그렇게 믿어야지만 믿어버리니까. 사기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50조의 재벌이다고 믿어야지 정청조가 가능한 것처럼 이게 본인이 스스로 이제 만드는 거죠. 조국 같은 경우도 본인이 입시비리범 확정자잖아요. 범죄 확정자잖아요. 네. 사실 그리고 그 2013년에는 조국의 딸 조민에게 인턴 증명서를 본인이 직접 위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조범이죠. 사실 사문서 위조가 아닙니다. 이거는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공문서 위조범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인은 잘못한 게 아니고 본인은 검찰의 압박을 받고 있고 가족이 뻔뻔스러워. 도륙당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조딸들, 개딸들이 아니라 조딸들은 이게 또 도륙당한다고 와 하고 정신승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고 미래에 입시를 다루는 부모로서 입시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거 니 잘났네 내 잘났네가 없잖아요. 네. 모두가 공정한 그 선상에서 모두가 기회가 평등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정말 아빠 찬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찬스를 다 가져서 조민과 조원을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분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지하시는 조딸들 보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더 진짜 큰 범주 안에서 비정상이다. 이 비정상으로 만들어진 이 조국 혁신당, 저는 이해가 불가하다. 사실 부산 영남이고 강남 좌파잖아요. 그런데 누릴 건 다 누리고, 돈도 여러분들 거기다가 후원하지 마세요. 돈 수억 있습니다. 수억이 아니라 수백억 있습니다. 근데 여행 다니면서 그거 후원 뭐 이렇게 뭐라고 해달라고 그러대? 호화 여행이야. 그것도 배낭 여행이나 이런 무슨 뭐 펜션 이런 게 아니라 호화 리조트 다니면서 돈 떨어졌다고 후원해달래. 조민이 뻔뻔스럽게. 그러니까 이거 뻔뻔한 이 DNA는 이제 좌파들이 갖춰야 할 기본 장착 프로그램이 아닐까. 이준석을 봐도 굉장히 뻔뻔하잖아요. 네. 이게 뻔뻔해야지 사람들이 그게 진짜 맞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예의를 갖춰서 좀 자신을 낮추면 이게 안 먹히는가 봐요. 너무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어요. 가족이 운영하는 재단에 웅동재단이라고 있어요. 조국이 이사장으로 있을 때 그 웅동재단에 115억을 손해를 끼쳤어요. 가족재단에 손해란 말은 뭐겠습니까? 115억 해먹었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국가에 환원하겠다라고 얘기해놓고선 10원 하나 환원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돈이 많은데 거기다가 후원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이 범죄를 저지르고 대한민국에서 이슈 메이커죠, 사실. 이렇게 하고
북콘서트 한다면서 몇 억, 마누라는 깜빵 가서 2억 4천, 딸은 약 팔고 여행 다니면서 지금 후원 받아서 호화 생활하고 있고, 이게 정상적인 가족이냐고요. 근데 이 가족이 도륙당했다. 내가 조국 혁신당에 들어가서 입법 활동을 한다면 첫 번째로 한동훈 특검을 외친답니다. 자, 야, 입법인데 한동훈 특검법이 1호 공약이야. 네, 그러니까 야, 이게 엄청나다. 제가 늙은 이준석이라고 했잖아요. 이준석의 늙은 버전이 조국이고 조국의 젊은 버전이 이준석이라고. 근데 이준석의 본인이 입법 발의를 뭐 떡볶이 발의법 뭐 온갖 법보다 한 단계 높은 거 아니에요? 이 그러니까. 정도면 정신 세계가 안드로메다급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저는 이 1,000명의 시청자들과 그 댓글 부대들이 동원됐는지 모르겠으나 조국 혁신당이 나라를 살린다라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 이해 불가합니다. 이해 불가. 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 동안 댓글에다가 입시 비리범, 사문서 위조범 다 썼는데 여기에 또 발끈하는 거예요. 현실 부정을 하고 싶지만 팩트니까 조국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런 댓글이 싫은 거예요. 아니 그럼 입시 부정 안 저질렀다고 믿나? 그 조국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니면은 입시 부정 그 정도 표창장 위조하고 스펙 위조한 건 그건 뭐 다 하는데 그까이 거 가지고 너무 괴롭힌다 이렇게 보는 거야? 뭐 이해가 안 돼요. 왜 응원하는지. 그러니까 이 뭐 왜 응원하는지에 대해서 본인들도 모르는 모르고 잘생겨서? 잘생긴 것도 모르겠어요. 어떤 기준에서 보면 그 뭐 근데 그 의도된 머리 넘김, 보통 머리 넘김은 반곱슬 정도가 가능한 머리 넘김인데 빳빳한 직모는 머리 넘김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맞죠? 근데 빳빳한 직모를 가지고 있는 조국의 머리 넘김은 의도된 행동이다. 그런데 저 조금 정상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네. 조국 혁신당에 그래도 대한민국의 MZ 세대들은 되게 합리적인 세대들이거든요.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나에게 피해가 올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서 나는 드랍 안 하면 안 했지. 내가 손해를 입고 피해를 입고 그다음에 뭐 금전적인 손해가 아니라 내가 신체적으로 힘들다, 정신적으로 힘들다면 낳고 나가버리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게 MZ 세대들의 특징이에요. 그 세대들의 지지가 0입니다. 조국 혁신당에 20대는 지지를 보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정과 상식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국 혁신당에 지지를 보내는 세대는 40대, 50대입니다. 근데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어요. 40대, 50대는 입시를 다룬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내 자식의 입시에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상식적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다. 대한민국이 매우 비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 시발점이 누구냐? 욕이 아닙니다. 시발점. 네. 시발점. 네, 누구냐라고 봤을 때 정말 깊이 들어가면 사실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예요. 그렇지. 네. 거기서부터 시작인데 결정적인 게 또 문재인이고 아주 그렇죠. 결정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꼭지 조금씩 살살살살 틀어서 물 다 적게 만들었는데 아예 수도꼭지를 틀어가지고 고장 내버린 게 문재인이고. 네, 지금 그 우파 정권에서는 그거 막아보고 어떻게 해서든 물길 밟고보고 해보려고 지금 그 쉽게 얘기하면 그 원천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미 세뇌가 된 상황에서 도와주지 않으니까 굉장히 힘들다. 지금 조국 혁신당을 지지를 한다는 게 과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 그리고 총선을 지금 29일 뭐 조금 앞두고 있죠. 30일이 안 되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굉장히 타이트한데 이 정신 개조가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정신 개조가 할 수 없어요. 이 버리는 카드로 둬야 되는 건데 이 버리는 카드들이 사실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요. 근데 조국 혁신당의 비례 전문으로 방향을 굉장히 선명하게 뒀잖아요. 네.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 면면을 한번 보시면요. 신장식 같은 경우도 아유. 무면허의 음주운전에 전과 4범입니다. 아이고 참. 그리고 이번에 신장식이 또 변호사입니다. 정의당에서 굴러 들어온 변호사인데 수임료를 먹튀 해가지고 이제 수임료 받고 이제 변호 열심히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임료도 2천만 원 받았어요. 이름값이라는 거죠. 실력은 잘 모르겠고 제가 민사소송이 제기돼 있고 서울 변호사협회에서 신의성실
원칙을 다하지 않아서 지금 진정서도 접수된 상황이고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자격이 없다. 정치 패널로서 이제 먹고 사는데 집중을 했다. 이런 사람을 MBC에서는 그 방송을 계속 저 MC를 맡겼잖아요. 뭐 MBC에서. 좋아하는 말들 MBC가 바라는 방향으로 여론몰이를 잘 해주는데 앞장서 있으니까 가장 쓸만하죠.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도 또는 뭐 진짜 사회자로서 그러니까 중간자 입장에서 패널들을 다뤄준다라고 하면 이 사람 부르겠습니까? 아니죠. 확실하게 저기 좌쪽으로 돌고 돌아야지 저 사람이 보내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다음 페이지 보면요. 민주당에서요. 지금 당비 납부 해지에 대해서 많은 요청이 있다. 이재명의 그 투명한 사천에 실망한 호남인들이 조국 혁신당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다. 예. 호남의 뒤숭숭한 민심이 이재명에게 실망한 뒤숭숭한 민심이 조국에게 가고 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맥을 잘못 짚었다. 조국도 호남인들 솔직히 꿀 빨고 버린다. 조국은 오로지 조국이 원하는 거는요. 호남 숙청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런 얘기 지난번에 네. 했는데. 그리고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본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호남의 표는 그때 써먹고 버리는 카드인 거예요. 조국에게 오로지 필요한 거는요. 금배지를 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 기술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기술자 이런 말도 북치기 싫고 법꾸라지. 그러니까 본인이 금배지 하루만 달아도 뭐 법제사법위원회 이런 데 들어가서 법이 힘들게 재판부 바꾸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본인이 꾀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사법 이거를 파기환송으로 만들고자 온갖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금배지 단다. 근데 이런 대한민국의 이 최고의 사문서 위조범을 지지를 한다는 게 그리고 이준석이 오래간만에 옳은 소리를 했는데 이준석이 그랬습니다. 이재명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조국 기부대, 조국의 깃발부대 이것도 우파 까는 거예요. 그러네. 이거는 말은 진짜 못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극기 부대를 또 말을 비틀어서 그 조국의 깃발부대, 조국 기부대라고 하고 조국 기부대로 달려가고 있다. 이재명도 까고 조국도 깠는데 그래서 이준석이 본인이 이 대한민국에 다시 바람을 일으킬 적임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먼 소리고 이준석도 이야기한 게 조국은 아니다. 조국이 오로지 원하는 건 본인의 비례 2번. 비례 2번입니다. 비례 1번은 차마 조민은 안 될 겁니다. 비례 2번의 조국, 비례 3번의 조민, 비례 4번의 신장식. 요거는 내부 자료입니다. 내부 자료. 네. 박모 그 변호사인지 검사인지 그 사람이 이제 1번을 달 거고 조국이 금배지 달고 분명 6월 안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니까 금배지가 떨어지면 조국 혁신당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조국당이라는 뭔가를 보여야 하기 때문에 조민은 꽂아 넣을 거다. 그러니까 조민이 기호 3번을 달 거다라는 또 내부의 흐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내부 흐름이 있구나. 4번이 조국 지금 정가 사범의 신장식. 네. 이렇게 저는 처음에 우스갯소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국이 그 국회에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한동훈의 특검법을 이야기하는 순간 조국 입에서 나오는 거는요. 비정상인 발언이지만 조국의 세계에서는 매우 정상적인 발언이다. 그래서 그게 다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판세 흔드는 조국 혁신당. 판세를 흔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붉은 종북 세력들보다는 뭔가 희미한 조국이 나을 듯하다 해서 민주당에서 본인의 사표는 하지 않고 표는 행사하고자 하는데 차마 민주당을 찍고 미성정당은 그 이석기 통진당 후예들을 찍을 수가 없어서 조국 혁신당으로 지금 마음을 그렇게 몰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조국이 보고 있는데 호남인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조국은 더한 사람입니다. 이 조국의 후원회장 누구예요? 그 문성근 문성근이 후원회장이야. 네 후원회장입니다. 문성근이 후원회장인데 네. 문익한 목사하고 김일성하고 네네네. 아시죠? 네네네. 이거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조국 지지 후원 회장을 하고 있는 문성근 SNS에 김일성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조국도
뻘건 뒷배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한다. 대한민국의 호남인들이 붉지는 않잖아요. 그냥 호남인들이 민주당을 지지를 한다는 거지 종북 세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호남이 나서서 종북 세력들을 지지를 하냐는 거죠. 이거는 호남인 스스로 깨트려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야, 제 기억 속에 잊혀진 김일성 사진을 보게 됐어요, 정말. 이게 이번에 올린 거예요? 네, 이번에. 아, 문성근이가. 네네. 저러면 저게 표가 된다고 생각하고 저게 올리나? 저게 오히려 우리들은 염장을 지르고 저게 충격적인 사진인데 지네들은 저게 도움이 된다고 올리는 건가? 그러니까 야, 나는 말씀드렸다시피 이해가 안 되네. 정상적인 사고는 아니다라고 봐야죠. 그들의 세계에서 내가 지지를 하고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이 아버지인지 아버지 옆에 있는 김일성인지 김일성이지. 그렇죠. 대한민국의 사실 뭐 자유, 그다음 윤택함의 꿀이란 꿀은 다 빨면서 어떻게 이거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자는 건지. 그리고 조국이요 본인 입으로 스스로 본인이 사회주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이 사회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랑 김일성 주체 사상의 신봉자랑 한 끗 차이거든요. 그 한 끗 차이를 문성근이 지금 SNS에 사진 하나로 끝내줬다. 조국은 호남 표만 빨아먹고 팽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조국을 지지하시는 지금 분들이 뭔가 잘못 생각했다. 시뻘건 게 싫어서 희미한 조국을 선택했지만 희미한 조국 뒤에는 뻘건 덩어리들이 또 있다. 호남이 왜 종북 세력을 지지하는 지역으로 낙인 찍혀야 하냐. 호남은 호남인데. 근데 호남을 숙청하고 있는 이재명도 이에 불구하고 호남 고만 이용당했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지만 정말 이런 사태를 보면서 되게 마음 아파거든요. 본인의 지역구가 이렇게 사실 이게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박은식 비대위원장도 호남에 직접 뛰어가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상식적이신 분들이 많은데 아이, 그럼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깨트려지지가 않는 게 가슴이 아픈 거죠. 지금 이거는 뭔가가 잘못됐다. 이거는 그러니까 호남 뭐 붉은 세력 이코르가 자꾸 되는데 이거를 스스로 깨야 된다. 저는 이건 문제가 많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보면요. 국민의힘은 호남 출신의 보수들을 굉장히 우대하고 있어요. 그러게. 네. 참. 근데 이게 맞을 수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 아프게 하는 세력들이 호남인을 등에 업고 종북 세력을 숨겨요. 거기에 호남인들이 이용되고 있는데 호남인들이 계속 스스로 깨우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을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한테 많은 힘을 실어다 줘야 되는 게 맞고 근데 또 반대로 민주당이 호남 정당이잖아요. 그런데 호남인을 앞장서서 숙청하고 있고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뭔가 조금 알을 깨고 나오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판도라 상자를 누군가는 열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호남을 조국과 이재명은 저렇게 사기치는데 영남 좌파들이 호남을 사기치는데 국민의힘은 이제 그 사기 당한 호남을 어떻게든지 끌어안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당신들은 사기 당했어. 우리가 제대로 끌어안겠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5.18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얘기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끌어안는 거는 그거는 오히려 호남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시켜서 이상한 쪽으로 모는 거예요. 병자로 모는 거예요. 그러니까 5.18에 대해서 유공자 명단은 공개하자. 그 5.18에도 물론 순수한 민주화 운동이지만 거기엔 무슨 문제가 끼었다. 이런 걸 한번 골라보자 하고 얘기한 사람을 공천해서 도태우 변호사를 무슨 다시 공천 배제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건 안 돼요. 근데 호남 사람들을 두 번 죽이는 겁니다. 그게 민감한 뭔가에
그 포인트라고 보는데 저는 이게 지금 많은 시간 동안에 현명하게 조금 움직임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호남인들 스스로 깰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포인트를 못 찾고 있는데 이게 이봉규 TV 방송에서 지금 호남인을 숙청하고 있는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들과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조국 혁신당도 결국은 호남인 버린다. 그러니까 호남인이 왜 이렇게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항상 이용당하고 발전은 발전대로 못하고 후지게 살면서 왜냐면 일부러 발전 안 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발전이 되면은 우파가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표밭으로 남겨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당하는 거예요. 조국은요 불만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높아진 도덕성이 불만인 거예요. 이래서 지금 본인의 도덕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기 때문에 시선을 돌려서 한동훈 특검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의 자녀의 뭐 입시 비리 그냥 덮어 씌우는 거잖아요. 사실 한동훈 자녀분의 입시 비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좌파들이 좌표 찍어서 공격을 한 거죠. 이 수준 자체가 다르고 그때도 이제 이준석에 대한 영상을 찍으면서 조민대, 이준석 대 한 장관을 자녀를 비교를 했을 때 이거 SAT, ACT 다 만점에 MIT는 기부 입학이 없는 학교예요. 오로지 실력으로 들어가는 학교 아시죠? 뭐 하버드나 뭐 다른 데는 사실 기부 입학이 있지. 자본주의 국가라서 기부 입학이 있어요. 근데 MIT 공대 같은 경우는 기부 입학 잡채가 없어요. 공부 잘하는 놈만 걸러서 들어오라는 거. 거기에 합격을 해서 가 있고요. 고등학교 시절에도 그 학교에서 탑 중에 원탑이었어요. 그리고 논문도 검토했을 때 상당한 실력의 소유자로서 깜짝 놀랄 정도였다. 이게 한 장관의 자녀의 진짜 면모인데 이거를 개딸들이 그 스크러치를 내기 위해서 공격을 한 포인트를 가지고 뭐 지네 같은 줄 알고. 조국이요. 자기 딸의 입시 비리범 7대 허위 스펙이잖아요. 이거와 개수가 많다는 거죠. 고발의 개수가 많은 거잖아요. 11개 입시와 비교해보자 이러는데 이 진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전략적 봉쇄술이라고 그냥 프레임만 잡는 거잖아요. 11개, 6개. 이거 갖고 지금 특검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발 국민들이요. 집단 지성을 깨우시라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호남민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호남민들이 깨어나셔서 호남민들 스스로가 당당하게 깨어나야 돼요. 끌려다니지 마시고 스스로가 깨어나려면 그거예요. 이제 민주당이 잘못한 거는 표로 심판해주고 따끔하게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5.18 같은 것도 저 명단 까자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지. 5.18은 건드리지 말아라. 불순분자가 끼어있다는 소리 허덜덜덜 말아라. 이렇게 막 무조건 우기고 가면 호남이 자꾸 또 배제돼요. 그렇게 비겁하게 하면 안 되고 당당하게 일어서길 바랍니다. 호남민들이 나라를 진짜 사랑하고 우리 애끼지 않은 민주당을 쳐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죠. 무조건 하니까 부패가 되는 거거든요. 부탁드립니다. 호남민들이요. 이번에 바꿔질 거예요. 예. 김영윤 소장이었습니다.